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0학년도 3월이? 하면서 물음표 해놨어요. 3월에 나온 시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새벽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본 날의 새벽에 좀 촬영하고 있는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오래 기다린 만큼 문제는 깔끔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 개인적인 소견은. 수학영역 가형에 대한 총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형 학생들은 이번 시험이 나형 학생들보다는 그렇게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많이 기다린 시험이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 문제 나온 걸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1컷이 가장 궁금하긴 할 텐데, 이 1컷도 그렇잖아요. 거의 뭐 많이 시험을 안 보고 집에서 푼 사람들이 뭐 어떤 그 실제 시험장과 어떻게 뭐 결합되는 건지, 이 실력이 내 실력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채점한 게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막 채점하다가 틀렸어. 근데 이제 학교에서 본 거면 진짜 틀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막 혼자 채점할 때는 이거 아니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너 이거 잠깐 너 아까 원래 1번 쓰려고 했던 거야? 막 이렇게 막 핑계 대면서 점수 올려가지고 1컷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인정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컷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궁금해하겠지만, 저는 1컷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좀 구조들인데, 지금 뭐 보니까 수학 1에서 수학 1에서 여러분들 13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학 2에서 12문제,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또 1과 중에 3과의 1과 중에 순열까지 많이었어요. 또 조합도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되게 작은 범위, 아주 작은 범위에서 3문제나 냈어요. 어쨌든요. 예, 문제를 여러 개를 냈고, 그 다음에 미적분도 1과 수열의 극한에서, 급수 쪽도 아니고 극한에서 또 그 앞부분에 등비수열 극한 전까지여서 정말 낼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도 2문제를 냈거든요. 예, 이제 요 구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구성이 된 거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2를 버리셔야 돼요. 그죠? 이게 4월 다 밀려 있어서 이제 4월 모의고사라고 돼 있는 이제 5월에 볼 아마 지금 하여튼 4월 모의고사 나왔지만 5월에 볼 만한 그 모의고사부터는 또 수학도가 시험 범위에서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좀 늘고 요거 좀 늘고 요거 이제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게 비율도 좀 안 맞고, 그럼 수학도 빠지면 얘네들이 얼만큼 늘 거냐? 그럼 결국 수능에서 몇 문제씩 나올 거냐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가늠자가 좀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럼 이게 빠진 거는 그럼 우리가 시험은 봤지만 풀어볼 필요도 없느냐, 분석해 볼 필요도 없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정리하면 이 가형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틀린 것들에 대해서 연습하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 부족한 게 있으니까 채워나가겠다. 예, 그 정도의 그냥 시험을 봤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이렇고 이래서 나는 이래야 되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제 수학투는 이런 비중이 있고, 이렇게는 지금 볼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가형은.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올곧이 자기가 틀린 것에 대해서 내가 왜 틀렸지? 남들은 맞는데 난 왜 틀리지? 라는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시험으로 가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컷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1컷으로 지금 발표된 게 뭐 그래도 가장 국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EBS와 사설 기관 중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높은 우리 디대, 디지털 대성 마이맹, 대성 마이맹. 하여튼 요 두 개로 여러분 보시면 1컷이 지금 88, 네, 대성 마이맹이 정확히 맞춘 것 같아요. 그다음 EBS에서 얘기하는 2컷이 80, 80 이렇게 된 거니까, 예, 큰 의미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1컷에 걸린 친구들은 4점짜리 틀린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4점짜리 3개 틀린 거 아니냐. 그죠? 물론 변태처럼 2점, 2점, 4점, 4점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본다면 결국은 킬러 3개. 킬러 문제 3문제를 틀리면, 그것까지만 깔끔하게 딱 틀리면 1컷에 걸려있고, 그죠? 1등급이고,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또 깔끔하게 2개 더 틀려가지고, 중킬러나 좀 쉬운 거 실수 2개 정도, 뭐 몇 개 해가지고 5개 틀리면, 플러스 돼가지고 5개 틀리면 깔끔하게 2등급. 네. 이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보다 이과 학생들한테는 어렵지 않았나. 그쵸? 어려운 시험이지 않나. 왜냐면 보통 1컷이라면 92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가형 같은 경우는. 나형 같은 경우는 더 낮아진 경우도 있지만 가형은 보통 92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88점이면 그럼 시험이 어려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차라리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는 좀 빡빡해요. 중간 난이도는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추세는 작년, 재작년의 수능의 추세하고도 유사하고 실제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유도하고 싶은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그렇게 내고 싶은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기조는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올해 수능까지. 물론 평가를 다 봐야 되지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시험을 그러면 좀 혹시 못 본 사람은 왜 못 봤을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고 보면 이게 중간 난이도의 문제에서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써서 이 킬러 문제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풀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이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여러분들이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 좀 쉬운 문제들도 여러분들 에이 난 이과인데 쉬운 문제 안 풀어 어려운 문제 안 풀어야지. 야 그래도 이거라면 한 문제를 가지고 막 3시간씩 고민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쉬운 문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충분히 하시고 계산 실수 안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0분이라는 시험 시간을 운용하는 전체를 운용해서 이렇게는 시간을 이만큼 써야 되고 이건 이만큼 써야 되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해 나가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숙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던졌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중간 난이도가 올라가 봐야 뭐 킬러가 되진 않고 킬러 문제가 좀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낮아진 일컷은 결국은 2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외부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을 몸으로 받아서 공부량이 좀 적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요걸 끌어올려야 되는 숙제. 두 번째로는 역시 집에서 풀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지지 않냐. 시험장에서 막 이렇게 푸는 거랑 이렇게 얼레벌레 이렇게 푸는 거랑은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낮아지지 않았을까 일컷이. 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수학2에 대한 얘기. 여기 수학2가 12문제나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결국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닌 이 수학2는 좀 이렇게 밀어놨을 가능성이 크다. 가형 친구들은. 근데 어쨌든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다뤄졌기 때문에 여기서 의외로 몇 개를 좀 틀려버리는. 예.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이런 기본이 수학2가 간접 출제범의 기본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놔야 되는지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틀린 걸 너무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야 이제 뭐 미적분 이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무조건 수학2를 다시 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한테는. 예. 그 정도의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하나하나들은 요런 이제 전반적인 추세 1번이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각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이 총평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말로 좀 많이 할 건데 왜냐면 결국은 이게 평가원이나 수능은 해설지가 존재하지 않고 그 해설지는 그냥 EBS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해설지 그러니까 공인된 해설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많이 풀어드리는데 이 교육청 시험 같은 경우는 해설지가 정확히 있어요. 해설지 정확히 있기 때문에 근데 해설지 오타도 있더라. 야, 난 해설지 오타 있는 거 처음 봤어. 하여튼 뭐 나중에 뭐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해설지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설지 보고도 이해를 잘 못하는 이과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서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풀어드릴 텐데 말로 최대한 많이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계산만 안 할 뿐 말로 다 풀어드릴게요. 예, 그거를 지금 1번부터 보는 거니까 총평이 곧 기본 문항을 모두 풀어주는 해설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걸 하면서 문제 분석도 해드릴게요. 자, 이제 1번부터 보시기 전에 킬러 문제는 21, 29, 30에서 나왔어요. 21, 29, 30에서 킬러 문제 나왔고 21번은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미분 문제, 그러니까 수학2의 미분 문제 이제 없어질 문제지만 결국 간접 출제 범위가 되겠지만 이 미분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미적분에 나오는 초월함수 미분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앞에 기초 작업이라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번은 수열 문제였어요. 예, 수열 문제 세는 문제였는데 요게 이 예전에 나왔던 격자점 개수 세는 문제. 예, 요거랑은 좀 이제 유사하게 나와서 다시 그 시절이 부활됐나라는 느낌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30번 문제는 그래프 추론이었는데요. 변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전형적인 이과 스타일의 문제였다. 내용, 그러니까 컨텐츠는 좀 수투지만 결국 이과생들이 한 번쯤 꼭 다뤄줘야 되는 그런 함수였다라는 것들 요 세 문제가 이제 킬러로 나왔고요. 1번부터 한번 쭉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뭐 5번, 6번, 7번 뭐 특별히 이슈 없었고요. 8번 뭐 합성 북한도 하나 나왔네요. 9번 뭐 10번, 그다음에 11, 12번 뭐 연속 문제 나왔는데요. 요거는 0으로 가는
네, 분모가 0으로 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뭐 인수계수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뭐 좀 문제였고요. 13, 14, 15번, 16번인데요. 16번 계산 되게 복잡했어요. 그다음 17번은 접선 기울기의 곱인데요. 접선 개수가 아니라 접점을 이제 준 상태에서 접점 니네가 구해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18번이요. 이 18번이 네모칸 합답형, 네모칸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런 빈칸 추론 보통 어디서 나왔죠? 여태까지 기출 문제가? 네, 다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되게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이거 문제 보면서 M의 N제곱근? 야, 이거 수원의 1과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A N제곱근 문제거든요.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거 계산할 때는 조합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좀 약간 신선한 느낌을 좀 주려는 의도는 있었고요. 예, 18번 때여서 좀 무섭기도 했을 거고 당황해서 틀린 친구도 있겠지만 결국은 수능은 또 돌고 돌아서 또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지 않을까. 특히 또 조합 쓰는 걸 보고 개수 세는 걸 보니까 이게 N제곱근의 문제지만 결국은 이 빈칸 추론은 여전히 올해도 확률과 통계의 가능성이 좀 높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나형에서도 이 빈칸 추론은 순열과 조합 쪽에서 나왔어요. 예, 확통에서 나왔으니까 여전히 올해도 그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9번은 여러분들 그 삼각함수, 수원의 삼각함수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구하는 그쪽, 삼각함수의 활용 쪽, 저 뒤에 내용인데요. 요거 이제 교육과정으로 이제 새롭게 들어온 과정이고, 놀랍게도 이 19번의 삼각함수가, 처음 나왔어요. 예, 이 기하 모델로 나온 게 처음 나왔는데, 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나형을 잠깐 참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나형까지 이제 시험 안 봤을 테니까, 나형 문제에서는 앞에 삼각 방정식이라든가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앞부분에 다량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는 요 가형 같은 경우는 19번에 처음으로 삼각함수가 나오고 그것도 기하 모델을 쓰는 그러니까 도형 문제로 나왔으니까 역시 이과스럽게 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 범위가 아주 미적분 아주 조금 빼고는 가형 나형 시험 범위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겹치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다 다르게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특히 가형 친구들은 나중에 결국 수능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수원하고 확통이고 그럼 문과도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적을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3분의 2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수로는 한 20문제가 똑같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예, 요 3월목에서 보면서 더 느꼈는데 제가 감히 그냥 예측을 드리면 한 7, 8개? 예, 7, 8개 여러분들 같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7, 8개 뺀 22개가 이 미적분이냐? 아니라니까. 미적분 내면 10몇 개 내겠지. 12개, 11개 내겠지. 그럼 나머지는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형 친구들이 푸는 수원, 그죠? 그다음 가형 친구들이 공부해야 되는 확통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뭐 별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형들이 들어야 되는 수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형들이 들어야 되는 확통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강의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대신 약간 난이도 있는 수원, 약간 난이도 있는 확통의 문제들도 여러분 꼭 건드려야 된다. 문과랑 똑같이 나올 리 없다. 그런 거 생각하시라는 측면에서 이 삼각함수 문제도 그런 의미들이 있지 않나. 기하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삼각함수를 먼저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20번 문제는 풀어드릴까 말까 하다가 요거는 안 풀 텐데 그냥 계산이 좀 많지 않았나. 그래서 시간을 좀 끌게 만드는 문제였고요. 함수 극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또 수학 투니까 교육과정에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간접 출제 범위가 되지만 이게 함수 극한 수열역은 한 끗 차이잖아요. 그죠? t가 0으로 가는 거를 n이 무한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바꾸면 수열역한 문제가 되니까 요 문제도 결국 기하 모델, 그러니까 도형의 해석들을 주로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넓이를 반으로 나누려면 그 대각선의 교점 거길 지나야 된다. 이런 기하적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연습하시면 되고 수열의 극한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번은 제가 이제 풀 거고요. 당연히 킬러 문제니까요. 단답형 보시면 22, 23, 24, 25 쭉 가다가 26번도 삼각함수 문제인데요. 이것도 대칭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기하적 여러 상상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기하 벡터가 없어졌지만 결국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기하적인 내용들을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7번은 경우에서 문제로 낸 문제인데요. 색칠하는 문제인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니까 원순열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이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보통은 인접하는 것들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케이스 나노토프는 좀 독특했던 문제입니다. 그나마 조금 힘을 실어준 확률과 통계 문제고요. 28번은 그냥 풀면 어려워요. 하지만 삼각함수 그래프의 특징인 주기성, 대칭성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죠. 많이 다뤘죠요가 아니라 많이 다뤘어요. 지금 새벽이어서 그래요. 에이, 혀가 너무 아파요. 혀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랬죠요? 삼각함수 그래프의 주기성, 대칭성 제가 꼭 고려해서 문제 풀어달라고 누차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이 문제도 주기성, 대칭성 쓰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안 풀고 싶은데 이 29번은 이 사각형 개수색인데요. 그 막 4, 5년 전에 킬러로 나왔던 지수로그 함수랑 막 격자점 막 해가지고 막 애들 다 일일 세고 막 이거 정사각형 끼워 넣으라 그러면 타일 붙이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난담 점 하나 세고 선생님 드디어 275개를 셌어요. 근데 답은 276이에요. 저 망했어요. 40분 썼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 고통이 또 막 떠올라가지고 무서운데. 그러니까 그때 한 3, 4년 전에 한참 그 얘기 했었거든요. 이거는 나영이 나는 거다. 나영.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세는 거고, 우리 이과 학생들 이런 거 안 한다. 내가 왜 이런 거 세야 되느냐? 이건 문과가 되는 거지. 근데 요즘에 이 격자점 세기라든가 개수 세기가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이과 학생들한테만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개수 문제도 이과 학생들한테 하고 문과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개수 세기는. 그래서 조금 불안합니다. 29번.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개수색이랑 수열하고 또 막 섞여가지고 좀 고통스럽게 나올 수 있나? 그런 거에 징조인가? 라고 약간 불안해지게 만드는 문제라서 29번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30번은 그래프 추론인데요. 예, 이거는 그냥 시험 범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차 함수를 갖고 왔지만 정적분열 표시된 함수를 갖고 왔지만 이거는 요 내용 그대로 살려서 초월함수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추론하는 거 변수가 많은 거 여기 나오는 변수만 해도 30번 S 있죠, T 있죠, X 있죠, A 있죠, HT 있죠, 그죠? GX 있죠, FX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량으로 나오는 함수들을 잘 이렇게 정돈하고 요 내용에 맞게 풀어나가는 건 이과 학생들한테는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30번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나중에 초월함수로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초월함수로 나올 때도 항상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면 이게 총평이라기보다는 말로 다 풀었다. 정말 내가 칠판에 푸는 거는 몇 문제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전반적으로 다 봐드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약점들을 보완하고 자기가 틀린 부분을 검토하는 현명한 학생.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한 거 다음에 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거 채워서 더 잘 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현명한 이과 학생들. 우리나라의 수학계를 이끌어 나갈 그럼 또 요번에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의사들의 중요성도 느꼈잖아요. 예, 여러분 자연계 학생들 정말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킬러 문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